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엄청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커플입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정말 평범한 이유,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진짜 유난스러우셨거든요. 남편은 외아들입니다. 형, 누나, 동생 하나도 없고 하물며 친척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결혼할 때 양쪽 집 아무 곳에서도 오실 수가 없다고 해서 진짜 본의 아니게 스몰 웨딩을 치렀다니까요. 설마 했는데 진짜 이 세상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친정부모님이 아무리 일가친척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친구라도 있고 사촌이라도 있을 법한데 어쩌면 이렇게 전쟁 고아 마냥 한 명도 없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은 아예 남편한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할 것 같은 사람한테 괜히 더 상처 줄 일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 스몰 웨딩을 하면서도 참 민망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 저희 집 식구도 많이 올 수가 없잖아요. 친척들이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스파이 모임하듯이 몰래 하냐고, 우리가 가서 뭐 깽판이라도 치냐고 험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저희도 진짜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식은 저와 제 여동생, 엄마 아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참여한 게 전부였어요. 웨딩드레스 입는 것도 민망해서 그냥 하얀 원피스 입고 앉아서 식사하고 끝냈습니다. 나중에 지인들과 회사 사람들, 친인척들한테는 축의금도 받지 못한 채 결혼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오히려 선물을 보내느라고 돈은 돈대로 들고 수금은 못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스몰 웨딩 하지만 우리나라 결혼이 어디 그런가요? 서로 적당히 다 주고받는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진짜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진정한 스몰 웨딩을 했던 셈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 전에도 몇 번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지만 사실 문제는 그 이후 결혼을 한 다음부터 더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세상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남편에게 집착하는 게 정말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또 성질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남편을 드자비하고 시어머니한테 못된 며느리 소리 들을 거 각오하면서 들이받으면서 살았고 결혼 후 3년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길을 누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저한테 천하의 기센 며느리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남편의 전화기에서 아예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버린 적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무작정 찾아오셨을 때 끝까지 집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남편한테 문 여는 순간 너는 나랑 이혼이다 라면서 이혼서를 현관 앞에 놓고 대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심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저희 시어머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밤 11시에 무서운 꿈 꿨다고 자기 혼자서 도저히 못 자겠다고 같이 와서 자달라고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것도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 말이죠. 이거는 초장부터 완전히 단단히 버릇을 좀 제대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작정하고 시어머니와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뒤 저는 결국 이겼어요. 시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앞으로 너희 삶에 일절 참견하지 않겠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할 거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바꾼 것을 알고 의외로 남편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손뼉도 마주해야 소리가 난다며 어머니 혼자 그러는 거는 아닐 거라는 말이었죠. 야, 내가 볼 때는 네 남편도 똑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집착하면 일반적인 아들은 귀찮아하고 짜증을 낸다고? 그런데 네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그게 제일 이상해. 엄마를 귀찮아하지 않은 아들이라니. 유니콘이니? 워낙 효자라서 그렇지 뭐. 둘만 함께한 세월도 길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귀찮아해. 내가 일일이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찜찜한 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자기 엄마 얘기 나오면 침묵을 지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침묵이 매정한 저에 대한 반항 같았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펄쩍 뛰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애할 거다, 새 인생 찾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오해를 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자기 삶을 찾기로 해서 이제야 우리의 진정한 신혼이 온다고 말이죠. 정말로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설마 어디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기척도 없고 연락도 없이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한테 시어머니 이상한 남자한테 걸려서 혹시 어디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전화나 해보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진짜로 새 남자친구와 함께 엄청 잘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본 것까진 아닌데 서로 가까이 살면서 다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나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에서도 이겼고 시어머니도 새로운 인생 찾았으니 드디어 결혼생활다운 결혼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 참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없더라고요. 그즈음 남편이 그만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연구소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데다가 들어가는 사람이면 무조건 정년을 채우고 나온다는 꿈의 연구소예요. 거기를 그만둔다고 하면 다들 너무나 당연하게 로또가 된 거냐 아니면 집안에서 모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 이민을 가는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면 그 연구소는 진짜로 그만둘 이유가 없는 곳이거든요. 워라밸도 너무 훌륭하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신나게 잘하면 어디선가 상 받으라고 연락 오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행복하게 내 꿈을 이루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충분히 쉬면서 다닐 수 있는 데다가 일반 회사처럼 휴가가 박한 것도 아니어서 쉬고 싶을 때면 창의력 데이라는 명칭으로 쉬고 싶은 만큼 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식당밥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희 연구소 입사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밖에서 외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구소 출입증만 있으면 가족과 지인까지는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소 내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게다가 주말에도 저녁까지 남아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식당이 운영을 한단 말이죠. 친구들이며 연애 시절의 남편이며 무조건 저는 연구소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들 이 금액에 이 음식이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 저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밥 생각을 해서라도 절대 연구소 그만두지 말라고 임모와 얘기했을 정도로 메뉴도 훌륭해요. 그래서 저로서는 남편이 3년, 5년 정도 한정된 기간 동안 지방을 내려간다고 해서 따라 내려갈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싶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연구소를 제 발로 남편 따라가겠다고 그만두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남편 역시 저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는 연구소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다녀. 내가 주말마다 꼭 올라올게. 거기 대중교통도 별로 안 좋고 주말에 올라오려면 차로 운전만 3시간 반인데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이, 사랑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든가 아니면 토요일 새벽에 올라오든가 해서 어쨌건 주말은 자기랑 보내야지. 우리 이제서야 간신히 즐거운 신혼생활 맞이한 건데. 처음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든데 어떻게 매주 올라오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미안해질 정도로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집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진짜 저와 꼭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제가 주말에 피치 못할 일정이 생겨 남편을 혼자 두게 되면 그게 미안해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남편은 지극정성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을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고 파견 나가 있는 그 동안 내내 주말에 저만 와서 보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망설이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한 번쯤은 어머님한테도 좀 가고 그래. 당신 지금 일하는 데서 어머님 사시는데도 여기 오는 것만큼 시간 걸리지? 그렇지. 내가 딱 가운데고 엄마 사시는 곳은 여기랑 완전 정반대지. 그런데 피 같은 주말 일주일에 한 번 내색시 보는 건데 당연히 자기 보러 와야지. 엄마야 뭐 영상 통화해도 되고. 아니 그래도 어머님이 아들 하나 보고 사셨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머님한테 기싸움 한 건 기싸움 한 거고 당신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어머님 뵙고 와. 나 괜찮으니까. 아니야. 오히려 지금 내가 자꾸만 엄마 들여다보면 엄마가 다시 이상한 거 기대하면서 버릇도 나빠져. 아예 이렇게 정해졌을 때 거기에 익숙하게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남편은 생각보다 단호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좀 당황스러워서 굳이 이럴 것까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설득하는 이상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알겠노라 얘기하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어머님을 만나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어머님 만나는 날도 자거나 하지 않고 얼굴 딱 보고 거의 6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저한테 오곤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약간 어머님한테 뭔가 찔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괜히 과일도 한번 보내드리고 예쁜 옷 있으면 옷도 한 벌 사서 보내드리고 그럴 정도였다니까요. 어쨌건 남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집에 자꾸만 들락거리고 와주니 처음에는 떨어져 살면 서로 마음이 멀어져서 없던 사건도 생긴다고 군소리 해대던 제 주변 사람들도 남편을 하나둘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남자 없다는 거죠. 무슨 복으로 그렇게 마누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어쨌거나 저를 다들 부러워하는 종류의 얘기이긴 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많이 고마워서 어지간히 남편이 주말에 한 번씩 왔을 때 속 썩이거나 하는 건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지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중간에 저희 진짜 한 번 크게 싸울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거기에 내려가면서 전세를 구해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저한테 몹시 머뭇머뭇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기 사실은 나 그 집 월세로 살고 있어. 어? 당신 전세 얻는다고 돈 4천만 원이나 가져갔잖아. 그런데 왜 월세를 살아? 거기가 그렇게 비싸? 아이, 그게 아니고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지 뭐야. 뭐라고? 아니 어쩌다가? 그리고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월세로 돈을 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 그렇게 맨날 돈이 없다 그랬던 거야?
미안해.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월세가 거기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어서 내가 이때까지 이제 혼자 버틸 만큼 버티긴 했는데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자기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안 될까? 얘기를 듣는데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아니,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저한테 소위 말해 자기 먹고 살 돈을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연구소에서 받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살림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제가 버는 것에서 쓰고 남편은 딱 저희 노후를 위한 돈 모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님한테 생활비 보태드리는 거, 그리고 자기 용돈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월세 내야 되는 돈까지 조금 보태달라고 하니까 기가 탁 막히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얼굴이 파리해서 왔다 갔다 하느라 있는 대로 힘든 얼굴 보이면서 전세 사기 얘기를 어렵게 꺼내놓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또 뭐라고 막 퍼붓기도 애매하고 그래 너도 힘들겠다라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일단은 알겠노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마치 대학생 아들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남편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30만 원, 40만 원씩 월세 낼 돈을 보태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박봉인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 사기로 말아먹고 한 푼 없는 삶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죠. 더더욱 연구소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저대로 또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더니 매주 주말 충실히 집에 오던 남편도 조금씩 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든자리 난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그 없는 것 자체가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는 집이 너무 넓어서 낯설기도 하고 그러더니 남편이 없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제가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했거든요. 평생 저랑 같이 살던 엄마 아빠인데 희한하게 결혼하고 나서 친정을 가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어쩐지 내 집 아닌 것 같고 빨리 내 집 가고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신혼집에서 살았던 세월이 엄마 아빠하고 살았던 세월의 100분의 1도 안 될 텐데 그래도 내 집이라는 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걸 그때도 한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사람 없이 제가 일주일 내내 지내다가 주말이 오면 그렇게 남편이 손님 같고 불편하게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랑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슬슬 이번 주에는 회사에 업무가 많아서 못 간다 그러고 안 오고 이번 주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안 오고 또 한 주는 자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 중간에서 보자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중간으로 내려가는 건 귀찮아서 싫은 거 있죠. 이게 얼굴을 안 보면 점점 마음도 멀어진다더니 맞나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한두 번은 억지로 중간 지점까지는 가서 둘이 데이트하든 만나기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 지나니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마지못해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하다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래선 안 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도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로의 공간에서 만나보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도 제 얘기를 듣고 일단은 알겠노라 수긍을 하고 제가 내려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예전처럼 올라오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 남편이
충실히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남편만 힘들게 오르내리는 걸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남편이 올라와도 같이 놀아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혼자 남편을 보러 서프라이즈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저한테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당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 같은 거 안 하냐는 거였거든요. 제가 연구소 다닌다고 했잖아요. 뼛속까지 이과 여자란 말이죠. 그런 로맨틱한 거 사실 잘 하지도 못하고 해야 될 이유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이벤트 얘기를 했을 때도 한 번 이벤트스러운 걸 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 이참에 이벤트나 한번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에 남편이 좋아하는 잡채 동태전에 바리바리 해가지고 몰래 내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막 잠에서 깬 듯한 녹적지근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있냐,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대요. 제가 5분 거리에 있는 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푹 잘 쉬고 있어라 라는 얘기와 함께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깜짝 놀래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남편의 집 앞으로 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번호를 열고 철컥 문을 여는 그 순간 저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나 깜짝 놀라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자기랑 이렇게 평안하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랑 이렇게 둘이 살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아.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쳐서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나와 아파트 화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파리한 낯빛으로 앉아있다 보니 지나가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119 불러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 다리가 좀 풀려서요. 아유, 누구네 집에 놀러 왔어요? 아, 이 동네에서 본 얼굴은 아니네. 아, 네. 잠깐 좀. 이 동네 오래 사셨나 봐요. 아, 오래 살았지. 이 동네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살짝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토박이라 모르는 거 없다는 사실이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할머니에게 물었죠. 요즘에 여기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이주 많이 왔을 텐데 그래도 다 기억하시나 봐요. 응? 아이, 회사가 생기긴 무슨. 있는 회사도 다 나가는 판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난 몇 년간 이삿짐차가 들어온 적이 한 번 있구나. 그 연상연하 커플이 얼마 전에 이사 들어오긴 했네. 아, 요 위에 살 텐데. 순간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그 연상연하 커플 중 연하를 담당하고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확신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헉헉거렸더니 그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서 물어보셨습니다. 응? 설마 그 집이랑 관련 있는 거? 그런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 빠른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등짝을 훅 내려치셨어요. 깜짝 놀랐죠. 아, 왜 그쪽에 여기서 그렇게 눈물을 빼고 있어? 진짜 본처 맞아? 네. 여기로 발령나서 내려왔거든요. 안 그래도 놀래주려고 갑자기 왔는데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그냥 나왔어요.
아이고, 못났네, 못났어. 확 들어가서 머리 끄댕이를 잡아 내 동댕이를 쳐도 모자를 파네. 여기서 울고 있어? 들어가. 아니면 내가 같이 가줘? 참 이상하죠.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서 구기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정신이 좀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까르르 웃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문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내려오다가 저를 마주하고는 기절할 듯 놀라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도 그제서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채신 듯 도끼 눈을 딱 하고는 그 둘을 번갈아 가면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라, 이 두 사람이로구만. 그런데 저런 여자가 여기보다 뭐가 낫다고 만나는 거야? 딱 봐도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구만. 사내 놈이 벨이 빠져 미쳤구만.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빤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있는 그 여자를 아주 싸늘하게 노려봤어요. 남편 옆에 있는 여자,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시어머니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개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얘기 좀 들어보라고 빌고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란 여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모든 사실 다 밝히고 떳떳하고 싶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두 사람 아주 오랜 불륜 커플이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원래 유부녀였던 나이든 여자랑 불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혼도 안 하고 남편 옆에 계속 붙어 있으니 자기도 지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와 함께 잠시 헤어지는 동안 저를 만났고 조건 괜찮고 돈 좀 있는 것 같으니 결혼을 서둘렀던 겁니다. 제가 바보였죠. 그러던 와중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늙은 여자가 이혼을 당한 채 쫓겨났고 둘이 다시 죽고 못 사는 사이로 들러붙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미 저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멀쩡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남편이 나이든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손절하고 살았을 뿐 어머니, 아버지, 누나의 남동생까지 있는 사남매의 셋째였더라고요. 불륜녀는 끊어내지 못하겠지. 당장 저와 결혼하기로 하고 집도 받은 거 있지, 차도 받은 거 있지, 여튼 받은 게 많으니 그냥 저와의 결혼을 끌고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의 오랜 불륜녀를 엄마로 변신시켜 저한테 인사하게 하고 그렇게 엽기적으로 장가를 온 거였어요. 얘기 듣는데 정말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어쩐지 시어머니가 가끔 남편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사실은 혼자 되어서 남편과 단둘이 의지하고 살았으면 저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온 세월이었는데 그게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여서 그랬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9살이었고 예전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가 적당히 남편을 부르거나 찾았으면 아마 저는 평생 좀 유난스러운 시어머니다 하면서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죽 난리를 떨었나요? 제가 기싸움을 할 만큼 유난을 떠니 결국 자기 마음대로 연인을 보지도 못하고 떨려나게 되어 결국 이딴 이중생활을 기획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회사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근근히 살다가 돈 떨어지니 저한테 월세랍시고 손 벌린 거였더라고요. 그 집도 그 여자 명의였습니다.
결국 제가 준 돈, 지금껏 모았던 돈 모두 두 불륜 커플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된 거죠. 저는 지난 제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고 이때까지 남편에게 투자한 것도 다 회수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속아서 한 거였고 제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 살림을 꾸렸으니 저로서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법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저는 할 수 있는 소송이란 소송은 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제야 왜 그렇게 스몰 웨딩을 고집했는지, 그리고 친구 하나 없는 삶을 살고 회사 사람들하고도 그다지 교류가 없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불륜 사건으로 어지간한 지인들과는 관계가 한번 싹 정리가 된 판이었더라고요. 뒤늦게 알아보니 불륜 때문에 식구들하고 손절한 건 당연했고 오랜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끊겨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늦게나마 저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저는 남편에게, 아니 전 남편에게 그동안 제가 들였었던 돈까지 싹 위자료로 받아내고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고 알고 있었던 그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버팅기는 그 못된 심보를 단단히 뒤집어 엎을 요량이랍니다. 어쨌건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기싸움했던 그 세월이 너무 어이없기는 하지만 아이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싹 다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두 사람이 깃들어 있던 그 지방 아파트까지 싹 다 뺏을 계획인데 다 정리되면 가차없이 관계도 끊어버리려고요. 사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우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기운을 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악인의 말로는 제대로 봐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